안녕하세요. 손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 3개를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웹사이트 알려드리기 전에 복습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PER, PBR, ROE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퇴사해서 5억을 들여서 커피숍을 차렸는데 1년에 순이익이 1억이 났어요. 그러면 5억밖에 안 들였는데 1억이나 났으면 거의 20%의 수익률이 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ROE라고 얘기해요. 수익성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 카페를 10억에 넘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5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10억에 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10억에 사겠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카페, 제가 만든 5억에 만든 카페가 지금 10억에 알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투자한 건 5억인데 알아주는 건 10억이다. 그러면은 지금 몇 배로 알아주고 있죠? 2배로 알아주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이거를 PBR이 2다라고 얘기를 해요. PBR 2.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예요? 순이익이 1억이었는데 10배 시가총액으로 알아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PER이 10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세 개를 배웠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매출이 있어요. 매출이 5억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5억 매출인데 시장에서 알아주는 시가총액은 10억이다. 왜냐면 10억에 그 커피숍 지분을 다 넘기라고 하시니까. 그럼 몇 배예요? 2배죠. 매출의 2배가 시가총액이다. 이 말뜻은 PSR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매출의 2배가 PSR 2배다. 지금 이런 경우가 PSR 2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퍼만 갖고 있으면 제가 퍼의 최대 단점이 뭐라 그랬죠? 퍼는 여기 카페 2개가 있는데 둘 다 퍼가 10이에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데 퍼 10이지만 이쪽 더 벤티 커피가 더 좋다라고 의사결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여기 커피숍 옆에는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바로 옆에 공장이 들어오니까 임직원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매출이 늘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퍼는 둘 다 똑같이 10이지만 요 벤티 커피 같은 경우에 미래 순이익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러면 퍼 나누기 미래 순이익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PEG 값은 작아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PEG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퍼가 아무리 높아도 미래 순이익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더 커져 버리면은 PEG 값이 작아지겠죠. 자, 지금까지 배운 거 머리에 넣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싼지 비싼지 확인하는 웹사이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시킹알파닷컴이라는 웹사이트인데 이거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화면을 좀 키워 볼게요. 그래서 여기 심볼에 들어가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의 티커명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티커명이 MU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예요. SK 하이닉스처럼 네, D램도 만들고 HBM 반도체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싼지 비싼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밸류에이션 이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밸류에이션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다양한 PE 지표가 PE 네 종류가 나오죠. 엄청 많죠. PE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방금 우리가 배웠던 퍼예요, 퍼. 퍼가 뭐였죠? 순이익의 몇 배가 시가총액이냐라고 하는 거고, 퍼가 여기에서는 10이었잖아요. 퍼 10의 뜻은 뭐냐면 순이익의 10배가 시가총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 마이크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키 2로 시작하는 게 퍼예요, 퍼. 근데 선생님 보니까 퍼가 네 종류나 있네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TTM이랑 붙어 있는 게 있고 FWD라고 붙어 있는 게 있죠. 그리고 보니까 PE non 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세히 보시면은 네 종류가 생긴 이유는 네 종류의 순이익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종류의 퍼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죠. 여기는 TTM, FWD, 여기도 TTM, FWD. TTM과 FWD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과거 12개월간의 순이익을 사용한 게 TTM이고 미래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순이익 전망치를 사용한 게 FWD예요. 그러면 TTM과 FWD는 뭔 뜻인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논갭이랑 갭이라는 게 있죠. 갭은 뭐냐면은 영어로 이제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accounting principle이 일반 회계 기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을 적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논갭은 일반적 회계 기준을 사용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맞아요. 일반 회계 기준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이제 매년 실적 발표를 할 때 약간 불리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년 100억씩 버는 회사인데 올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인수합병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비용은 일회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작성한 순이익이 넌갭이에요. 일회적인 비용은 다 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갭을 보는 게 조금 더 이 기업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라고 볼 때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과거 12개월은 별로 볼 필요 없으니까 여기 PE, non-GAAP, FWD, 미래 요게 어떻게 될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10.92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뜻은 순이익의 10.92배를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순이익의 11배가 시가총액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싼지 비싼지 알려면은 섹터 중간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마이크론이 속해 있는 반도체 섹터 중간값이 24배 정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의 과거 5년 평균 퍼 값을 보니까 75.99예요. 거의 76배죠. 근데 지금 현재 얼마죠? 10일이에요, 10일.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렴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PEG 값도 배워봤잖아요. PEG 값이 뭐였죠? 일단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퍼에다가 나누기 미래 순이익 성장률 요거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은 PEG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은 거라 그랬죠. 왜냐면 미래 순이익 성장률 분모에 있는 값이 점점 커지면은 PEG 값이 작아지니까. 그러면은 율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현재 PEG 값 마이크론이 0.17밖에 안 돼요. 근데 섹터 중간값은 1.75. 그러니까 섹터 대비해서 90%나 지금 저렴한 상태인 거예요. 이 5년 평균은 지금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이제 미래 실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NA로 뜨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지표 상으로만 봤을 때 마이크론이 너무 저렴한 상태다라고 알 수 있고 이건 뭐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 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일단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 스탁 스크리너 이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우리가 쇼핑할 때 보면은 제가 요즘에 무신사에서 옷 사는 재미에 빠졌는데 옷 살 때 보면은 이제 필터링을 계속 걸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옷을 고르기 위해서 뭐 색깔도 고르고 그리고 이제 뭐 기장도 고르고 그리고 소재는 뭐 이런 걸 고르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옷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지금 현재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tradingview.com에서 여기 보면 tradingview.com 스크리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찾아가는 법은 그냥 구글에서 tradingview
한 칸 띄고 스탁 스크리너 딱 입력하시면 돼요. 스탁 스크리너 주식을 걸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입력해 줄 거는 요거 마켓캡, 요거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200빌리언 이상 기업을 이렇게 골라내고, 그 다음에 PE. 그다음에 PE가 크면 클수록 고평가고, 이게 어닝의 몇 배가, 순이익의 몇 배가 시가총액이냐라는 그 뜻이었잖아요. 네, 요 PE를 지금은 건드리지 않고 PEG를 먼저 건드려 볼게요. PEG. PEG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PEG 클릭을 해서 매뉴얼 셋업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빌로우를 클릭을 하고 빌로우를 클릭한 다음에 숫자를 PEG 값이 2 미만인 기업만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수익성 지표 ROE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ROE가 뭐였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ROE가 자본금 5억 투자해서 이제 카페 창업을 했는데 1억의 순이익을 봤다. 그러면은 내 돈 5억이 들어갔는데 1억을 벌었으니까 20%의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은 딱 생각해 봐도 좋은 기업이 네, 맞아요. ROE 값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욕심을 내서 30% 이상만 보여주세요라고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사용한 거는 워런 버핏은 15% 이상을 이제 자기 투자 대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볼 보면은 처음에는 10,000개 넘는 주식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요 3개만 필터링을 했는데 16개 기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애널리스트 레이팅,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강력 매수 추천하는 것만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 몇 개예요? 5개로 줄었죠. 알파벳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보면 되고 4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총이 이렇게 200빌리언 달러 이상이면서 매수, 강력 매수 추천, 그리고 PEG 값이 2 미만인 ROE가 30%가 넘는 기업은 엔비디아, 구글, 메타, TSMC 이렇게 4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이 있다라면은 저는 요렇게 4개 기업에다가 분산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퍼가 아무리 비싸도 지금 내년도에 얼마나 많이 순이익이 성장할지를 보면은 PEG 값이 작기 때문에 PEG가 2보다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웹사이트는 펄플렉시티, 요거 인공지능인데 펄플렉시티에서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은 금융 기능이 있어요. 펄플렉시티 금융. 와, 이게 정말 요물이에요. 정말 좋아요. 펄플렉시티 금융 여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티커명을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개요, 역사 데이터, 재무, 수익, 지배자 구조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차트도 좋지만은 최근 경쟁사 플러스 본인들 관련된 뉴스도 여기 정리되어서 나오지만 더 좋은 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이 낙관적 전망은 요러하고 이제 부정적 전망, 안 좋은 뉴스는 요런 것들이 있다. 요거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스터디를 한 다음에 요거를 보여줘요. 한 화면에.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매일매일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고요. 왜 올랐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관련된 기사도 여기 보면 링크 따라서 다 있어서 요거 하나, 네, 펄플렉시티 요거 하나 까셔가지고 요거 확인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수업이 길어지면 좀 그러니 이렇게 세 개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거를 또 어떻게 쓰는지 좀 더 잽싸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